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CBT 실전 연습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연습 강좌에서는 해설 강의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설 강의 또는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해설 강의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치겠습니다. 시험 잘 치십시오. 1과목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법규 총 25문항. 1번 다음 중 보행 신호등의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1. 번화가의 교차로, 역 앞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 2. 차도의 폭이 12m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 3. 차량 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설치. 4.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 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 답은 2번 차도의 폭이 12m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 2번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통법규 위반자 및 사고 야기자를 처벌하고 교육하는 데 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 4. 도로를 관리하고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 답은 1번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번 편도 3차로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속도는 1. 60km/h 이내, 2. 70km/h 이내, 3. 80km/h 이내, 4. 90km/h 이내. 답은 3번 80km/h 이내. 4번 다음 중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로 틀린 것은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3.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답은 4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5번 차의 등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한다. 4.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높여야 한다. 답은 4번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높여야 한다. 6번 경찰 공무원의 요구,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 답은 4번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 7번 다음의 규제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1. 차간 거리 제한, 2. 차 중량 제한, 3. 차폭 제한, 4. 차 높이 제한. 답은 2번 차 중량 제한.
8번 다음의 주의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1. 우측방 동행 2. 좌측 차로 없어짐 3. 우측 차로 없어짐 4. 도로 폭이 좁아짐. 답은 3번 우측 차로 없어짐. 9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입건되는 중앙선 침범 사례가 아닌 것은 1. 커브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 2.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3. 교차로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 4. 의도적 유턴, 회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답은 3번 교차로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 10번 신호 지시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1. 신호 지시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설치한 신호기나 안전표시 4. 운전자의 불가항력적 과실. 답은 4번 운전자의 불가항력적 과실. 11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 중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것은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변경되어 중앙선에서 있던 중 사고 2.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 앞차가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3.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4.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진입 건너던 중 조의신호 또는 정지신호가 되어 빠져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답은 1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변경되어 중앙선에서 있던 중 사고. 12번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는 사고는 1.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중앙 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2. 중앙선을 침범한 동일 방향 앞차를 뒤따르다가 그 차를 추돌한 사고의 경우 3.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유턴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4. 공사장 등에서 임시로 오뚜기 설치물을 넘어 사고 발생된 경우. 답은 3번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유턴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3번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문 발차로 승객이 낙상하여 사고가 난 경우 2. 택시의 경우 승객 탑승 후 출입문을 닫기 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지면으로 추락하였을 경우 3. 계문 당시 승객의 손이나 발이 끼어 사고가 난 경우 4.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에 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하여 탑승객이 추락,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답은 3번 계문 당시 승객의 손이나 발이 끼어 사고가 난 경우. 14번 다음과 관계있는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도로교통법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자동차관리법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답은 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4. 자동차 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답은 4번 자동차 관리 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16번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2. 노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3.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4.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답은 1번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17번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 자동차 사업자는 화물 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협회는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운송 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4.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과 운전면허의 종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단, 생년월일 등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답은 4번.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과 운전면허의 종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단 생년월일 등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18번 다음 중 운수 종사자의 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 1.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교육. 3. 자동차 응급처치 방법.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답은 2번 서비스 교육. 19번 자동차관리법상 다음 중 신규 등록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2. 등록 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려는 경우. 4. 등록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 행위가 없는 경우. 답은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려는 경우. 20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할 경우 공고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대상 인원. 2. 운행 제한 목적. 3. 운행 제한 기간. 4.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답은 1번 대상 인원. 21번 다음 중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궤도. 2. 철도. 3. 옹벽. 4. 터널. 답은 2번 철도. 22번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1. 5m. 2. 10m. 3. 15m. 4. 20m. 답은 4번 20m. 23번 다음 위반 행위 중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1. 도로 점령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4.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 공사를 시행한 자. 답은 3번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4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의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답은 1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5번 초과 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오염물질은 1. 염화수소. 2. 이황화탄소. 3. 암모니아. 4. 아산화질소. 답은 4번 아산화질소. 이 과목 화물 취급 요령 총 15문항. 1번 화물 자동차의 적재 용량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화물 자동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 이내. 2. 이륜 화물 자동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5m 이내. 3. 화물의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4. 화물의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답은 2번.
이륜 화물 자동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5m 이내. 2번 일반 화물이 아닌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 차량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부피에 비하여 중량이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적재물의 특성을 알리는 특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냉동 차량은 무게중심이 높다. 3.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무게중심이 낮다. 4. 드라이 벌크 탱크 차량은 무게중심이 높다. 답은 3번.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무게중심이 낮다. 3번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화물이 어디로 운행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2. 운송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3. 물품 분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완수 여부를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4. 운송장은 거래 쌍방 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답은 4번. 운송장은 거래 쌍방 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4번. 기본형 운송장 괄호 열고 포켓 타입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달 표용, 2. 수하인용, 3. 회사 보관용, 4. 송하인용. 답은 3번. 회사 보관용. 5번. 운송장에 기재하는 면책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포장이 불안전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은 화물인 때에는 파손 면책을 기재한다. 2.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인 때에는 부패 면책을 조건으로 화물 운송을 수탁한다. 3. 수하인의 전화번호가 없는 때에는 배달 지연 면책, 배달 불능 면책을 기재한다. 4. 포장의 불안전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탁이 곤란한 화물을 수하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수탁할 수 있다. 답은 4번. 포장의 불안전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탁이 곤란한 화물을 수하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수탁할 수 있다. 6번. 운송장의 기록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운송장에 예약 접수 번호, 상품 주문 번호, 고객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번호가 화물 추적의 기본 단서 키가 되도록 운영한다. 2. 중고 화물인 경우는 중고임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3. 화물명이 취급 금지 품목임을 알고도 수탁을 한 때에는 운송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하여 집화 접수를 받는 경우 이용자가 접수 번호만으로도 추적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답은 2번. 중고 화물인 경우는 중고임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7번. 우리나라에서 표준 포장 치수가 KS 규격으로 제정된 것은 몇 년도인가? 1. 1971년, 2. 1972년, 3. 1974년, 4. 1976년. 답은 3번. 1974년. 8번. 적정한 공업 포장을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표시성, 2. 하역성, 3. 기능성, 4. 편리성. 답은 3번. 기능성. 9번. 손상되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의 포장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골판지는 1. 편면 골판지, 2. 양면 골판지, 3. 이중 양면 골판지, 4. 삼중 골판지. 답은 3번. 이중 양면 골판지. 10번. 김치, 특산물, 농수산물 등을 포장할 경우 가장 적당한 재료는 1. 골판지 박스, 2. 플라스틱 병, 3. 스티로폼, 4. 아이스박스. 답은 3번. 스티로폼. 11번. 특수 품목에 대한 포장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옥매트 등 매트 제품은 화물 중간에 테이핑 처리 후 운송장을 부착하고 운송장 대체용 또는 송수하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매트 내에 투입한다. 이 매트 제품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박스 포장이 원칙이다. 3. 도자기, 유리병 등 일부 물품은 원칙적으로 집화 금지 품목이다. 4.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아이스박스를 사용한다.
답은 2번. 매트 제품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박스 포장이 원칙이다. 12번 하역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물건 적재할 때 주변으로 넘어질 것을 대비해 위험한 요소는 사전에 제거한다. 2. 물품을 적재할 때에는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로프로 묶어야 한다. 3. 같은 종류 및 동일 구격끼리 적재해야 한다. 4. 제재목을 적재할 때에는 건너 지르는 대목을 한 개소에 놓아야 한다. 답은 4번. 제재목을 적재할 때에는 건너지르는 대목을 한 개소에 놓아야 한다. 13번 운송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들었다 놓았다 하지 말고 직선 거리로 운반한다. 2. 취급할 화물의 크기와 무게를 파악하고 못이나 위험물이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3. 보조용구, 괄호 열고, 갈고리, 지렛대, 로프 등은 항상 점검하고 바르게 사용한다. 4. 화물을 놓을 때는 다리를 굽히면서 동시에 두 손을 뺀다. 답은 4번. 화물을 놓을 때는 다리를 굽히면서 동시에 두 손을 뺀다. 14번 고속도로 제한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1. 결속 상태 불량, 2. 적재한 폐쇄, 3. 편중 적재, 4. 덮개 미부착 차량. 답은 2번 적재한 폐쇄. 15번 FCL 화물이란 1. 컨테이너선 한 척을 채우기에 부족한 화물, 2.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화물, 3. 컨테이너선 한 척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4.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답은 4번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 총 25문항. 1번 교차로 부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1. 정면 충돌 사고, 2. 직각 충돌 사고, 3. 추돌 사고, 4. 차량 단독 사고. 답은 3번 추돌 사고. 2번 음주 운전자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시각적 탐색 능력이 현저히 감퇴된다. 2. 주위 환경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3. 속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된다. 4. 주위 환경에 반응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된다. 답은 2번 주위 환경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3번 운전 필요의 3요인이 아닌 것은 1. 생활 요인, 2. 운전 작업 중의 요인, 3. 운전자 요인, 4. 도로 요인. 답은 4번 도로 요인. 4번 진행 방향을 변경시키는 장치는 무엇인가? 1. 주행장치, 2. 제동장치, 3. 전기장치, 4. 조향장치. 답은 4번 조향장치. 5번 도로 선형에서의 사고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일반 도로에서는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는 사고율이 낮게 나타난다. 2. 일반적으로 종단 경사가 커짐에 따라 사고율도 높게 나타난다. 3. 종단 선형이 자주 바뀌면 종단 곡선의 정점에서 시거가 단축되어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4. 긴 직선 구간 끝에 있는 곡선부는 짧은 직선 구간 다음의 곡선부에 비해 사고율이 높다. 답은 1번 일반 도로에서는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는 사고율이 낮게 나타난다. 6번 실전 방어 운전의 방법이 아닌 것은 1. 운전자는 앞차의 전방까지 시야를 멀리 둔다. 2. 일기예보나 기상 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다. 3. 뒷차의 움직임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끊임없이 확인한다. 4. 교통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무작정 출발하지 말고 주위 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진행한다. 답은 2번 일기예보나 기상 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다.
7번 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교차로는 차 대 차 또는 차 대 사람 등의 엇갈림 가로 열고 교차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2.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부근과 더불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3. 교차로는 사각이 없다. 4. 입체 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답은 3번 교차로는 사각이 없다. 8번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오랜 시간 주차한 후에는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은 1. 수막 현상, 2. 베이퍼록 현상, 3. 모닝록 현상, 4. 스탠딩 웨이브 현상. 답은 3번 모닝록 현상. 9번 고령차 교통안전의 장애 요인이 아닌 것은 1. 기동성 결여, 2. 반사 동작의 둔화, 3. 과속 경향, 4. 주의 예측 판단의 부족. 답은 3번 과속 경향. 10번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대기압, 2. 하중, 3. 커브, 4. 브레이크. 답은 1번 대기압. 11번 다음 중 사고율이 가장 낮은 노면은 1. 건조 노면, 2. 습윤 노면, 3. 눈 덮인 노면, 4. 결빙 노면. 답은 1번 건조 노면. 12번 다음 중 교통정보 인지 결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2. 등교 또는 출근 시간 때문에 급하게 택시를 탔다. 3. 동행자와 이야기에 열중했거나 놀이에 열중했다. 4. 횡단 중 한쪽 방향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답은 2번 등교 또는 출근 시간 때문에 급하게 택시를 탔다. 13번 다음 중 자동차의 점등, 점화, 시동, 발전 또는 충전 등의 장치는 무엇인가? 1. 제동장치, 2. 동력 전달 장치, 3. 전기장치, 4. 냉각장치. 답은 3번 전기장치. 14번 자동차 운전석에서의 점검사항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클러치와 브레이크, 2. 속도계 등 각종 계기판, 3. 주차 제동 레버의 당김 상태, 4. 배터리 전해액의 양과 비중. 답은 4번 배터리 전해액의 양과 비중. 15번 중앙분리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앙분리대의 종류에는 방호 울타리형, 연석형, 광폭 중앙분리대가 있다. 2. 광폭 중앙분리대는 도로선형의 양방향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로 대향 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넓이를 제공한다. 3.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많고 또 전체 사고에 대한 정면 추돌 사고의 비율도 높다. 4.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는 사고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사고의 유형을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답은 3번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많고 또 전체 사고에 대한 정면 추돌 사고 비율도 높다. 16번 커브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커브길은 도로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굽은 곡선부 갖는 도로의 구간을 의미한다. 2. 곡선부의 곡선 반경이 길어질수록 완만한 커브길이 된다. 3. 곡선 반경이 짧아질수록 급한 커브길이 된다. 4. 커브길은 직선 도로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적다. 답은 4번 커브길은 직선 도로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적다. 17번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앞지르기란 뒷차가 앞차의 좌측면을 지나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앞지르기는 앞차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앞지르기 할 때의 가속도에 따른 위험이 수반된다. 3. 앞지르기는 필연적으로 진로 변경을 수반한다.
4. 진로 변경은 동일한 차로로 진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낮다. 답은 4번. 진로 변경은 동일한 차로로 진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낮다. 18번. 고속도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속도로에서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주행차선에 통행차가 많을 경우 승용차에 한하여 앞지르기 차선으로 계속 통행할 수 있다. 3. 앞지르기 할 때는 지정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주행 중 속도계를 수시로 확인하여 법정 속도를 준수한다. 답은 2번. 주행차선에 통행차가 많을 경우 승용차에 한하여 앞지르기 차선으로 계속 통행할 수 있다. 19번. 여름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출발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실내의 더운 공기를 환기시킨다. 2. 에어컨을 최도로 켜서 실내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간 다음에 운행하는 것이 좋다. 3.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운전을 멈추고 견인한다. 4. 비에 젖은 도로를 주행할 때는 건조한 도로에 비해 마찰력이 떨어져 미끄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답은 3번.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운전을 멈추고 견인한다. 20번. 차량이 고정된 탱크의 운행 방법이 아닌 것은 1.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2. 터널에 진입하는 경우는 전방에 이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표시 등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3. 가스를 이송한 후에도 탱크 속에는 잔류가스가 남아 있으므로 내용물이 적재된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4. 차를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의 통행이 없고 밀폐된 장소에서 한다. 답은 4번. 차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통행이 없고 밀폐된 장소에서 한다. 2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차도와 갓길을 구획하는 노면 표시를 하면 교통사고는 감소한다. 2. 교통량이 많고 사고율이 높은 구간의 차로 폭을 규정 범위 이내로 넓히면 사고율이 감소한다. 3. 갓길은 포장된 노면보다 토사나 자갈 또는 잔디가 안전하다. 4. 갓길이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고 시계가 넓으며 고장 차량을 주행차로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크다. 답은 3번. 갓길은 포장된 노면보다 토사나 자갈 또는 잔디가 안전하다. 22번. 차로폭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차로폭이 넓은 경우 운전자가 느끼는 주관적 속도감이 실제 주행 속도보다 낮게 느껴진다. 2. 차로폭이 넓은 경우 제한 속도를 초과한 과속 사고의 위험이 있다. 3. 차로폭이 좁은 경우 차도 분리시설이 미흡하다. 4. 차로폭이 좁은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낮다. 답은 4번. 차로폭이 좁은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낮다. 23번. 가을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안개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감속 운행한다. 2. 늦가을에 안개가 끼면 노면이 동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급 핸들 조작 및 급 브레이크 조작을 삼간다. 3. 행락철인 가을에는 과속을 피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경운기 옆을 지나갈 때에는 절대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 답은 4번. 경운기 옆을 지나갈 때에는 절대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 24번. 고령 운전자의 시각 능력으로 틀린 것은 1. 원근 구별 능력 약화. 2. 암 수능에 필요한 시간 감소. 3. 눈부심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 4. 동체 시력의 약화 현상. 답은 2번. 암 수능에 필요한 시간 감소.
25번 다음 중 신호기의 장점 및 단점으로 틀린 것은 1. 교통 처리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2. 교차로에서의 직각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3. 교통사고, 특히 추돌사고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4. 신호 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을 줄일 수 있다. 답은 4번 신호 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을 줄일 수 있다. 자,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 총 15문항 1. 다음 중 지켜야 할 운전 예절로 틀린 것은 1. 예절 바른 운전 습관은 명랑한 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2. 횡단보도 내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지선을 반드시 지킨다. 3.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끼리 만나면 전조등은 끄지 않는다. 4. 교차로에 교통정체가 있을 경우 자동차의 흐름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통과한다. 답은 3번.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끼리 만나면 전조등은 끄지 않는다. 2번.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상품 가격 2. 개인적인 성격이나 환경적 요인 3. 과거의 경험 4. 서비스 제공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답은 1번 상품 가격 3번 다음 중 바른 악수가 아닌 것은 1. 상대와 적당한 거리에서 손을 잡는다 2. 계속 손을 잡은 채로 말한다 3.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악수한다 4. 손을 너무 세게 쥐거나 또는 힘없이 잡지 않는다. 답은 2번 계속 손을 잡은 채로 말한다. 4번 운전자의 용모에 대한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1. 깨끗하게 2. 규정에 맞게 3. 계절에 맞게 4. 샌들이나 슬리퍼 착용 답은 4번 샌들이나 슬리퍼 착용 5번 직업의 4가지 의미로 볼 수 없는 것은 1. 경제적 의미 2. 정신적 의미 3. 육체적 의미 4. 철학적 의미 답은 3번 육체적 의미 6번 물적 유통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상적 유통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2. 물적 유통은 유통 부문 중에서 수송 또는 보관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이다 3. 물류와 상류의 개념 구분이 시작된 것은 경제 구조가 대형화, 광역화되면서 비롯되었다. 4. 물류의 예로는 서류의 이동, 금전의 이동, 정보의 이동 또는 최근의 택배, 창고와 저장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답은 4번. 물류의 예로는 서류의 이동, 금전의 이동, 정보의 이동 또는 최근의 택배, 창고와 저장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7번 물류관리의 목표가 아닌 것은 1. 고객 지향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 2. 특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최대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제공 3.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4. 고도의 물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기업 경영의 경쟁력을 강화 답은 2번 특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최대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제공 8번 기업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업에 있어서의 물류관리는 소비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물류 활동의 범위는 물적 공급 과정과 물적 유통 과정에 국한된다. 3. 기업 물류의 주 활동에는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 등이 포함된다. 4. 물류 비용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답은 4번 물류 비용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9번 전략적 물류 관리의 목표가 아닌 것은 1. 정확한 업무 처리 2. 업무 품질 향상 3. 고객 서비스 증대 4. 물류 원가 절감 답은 1번 정확한 업무 처리 10번 제3자 물류에 의한 물류 혁신의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1. 물류산업의 합리화에 따른 고물류비 추구 2. 고품질 물류 서비스의 제공으로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종합 물류 서비스의 활성화
4. 공급망 관리, SCM 도입, 확산의 촉진. 답은 1번 물류산업의 합리화에 따른 고물류비 추구. 11번 선박 및 철도와 비교한 화물 자동차 운송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원활한 기동성과 신속한 수배송. 2. 신속하고 정확한 문전 운송. 3. 운송 단위가 선박, 철도에 비해 소량임. 4.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여 운송. 답은 4번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여 운송. 12번 수배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되어야 할 계획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의 검토. 2. 배차 횟수의 확대 방법. 3. 운송수단별 비용. 4. 트럭의 원가 절감과 시스템화. 답은 2번 배차 횟수의 확대 방법. 13번 로지스틱스와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로지스틱스는 기업 내 물류 효율화를, SCM은 공급망 전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로지스틱스는 생산, 물류, 판매를, SCM은 공급자, 메이커, 도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3. 로지스틱스는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을, SCM은 기업 간 정보 시스템을 수단으로 한다. 4. 로지스틱스는 종합 물류를, SCM은 토탈 물류를 표방한다. 답은 4번 로지스틱스는 종합 물류를, SCM은 토탈 물류를 표방한다. 14번 칼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칼스는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 괄호 열고 상류와 물류, 거래 등 모든 과정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여 자동화,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다. 2. 칼스는 설계, 개발, 구매, 생산, 유통, 물류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모든 정보를 기업 간, 국가 간에 공유토록 하는 정보화 시스템이다. 3. 칼스를 통해 시간 경제에서 규모의 경제로 변화시킨다. 4. 업무의 과학적,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종합적 품질 관리 제고가 가능하다. 답은 3번 칼스를 통해 시간 경제에서 규모의 경제로 변화시킨다. 15번 대리 인계 시 행동 요령이 아닌 것은 1. 전화로 사전에 대리 인수자를 지정받는다. 2. 반드시 이름과 서명을 받고 관계를 기록한다. 3. 서명을 거부할 때는 대리 인계를 해서는 안 된다. 4. 불가피하게 대리 인계를 할 때는 확실한 곳에 인계해야 한다. 답은 3번 서명을 거부할 때는 대리 인계를 해서는 안 된다. 80문제를 모두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똑같은 문제에 대한 기출 해설 강의도 촬영을 해 놓았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시고 이렇게 정확한 해설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높은 점수로 고득점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